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과거에 수행했던 이혼 소송 실제 사례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좀 오래전에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라 벼르다가 오늘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50대 남성이셨는데 지방의 모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은 대학 졸업 후에 국내 대기업에 처음에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뜻이 있어서 퇴직하고 유럽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이셨어요. 처음에 대학 졸업 후에 취업했던 대기업에서 처를 만나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처가 영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면서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일남 2녀의 자녀까지 낳으면서 잘 살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처가 같은 직장 10살 연하의 미혼 남성과 바람이 난 거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처가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서 해외에 자주 나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10살 연하의 직장 동료와 함께 그렇게 다니는 거죠. 호텔에서 묵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이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거죠. 근데 완벽한 외도 증거가 없잖아요. 같이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거 물론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데 100% 빼박 증거가 아니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좀 확보한 이후에 소송을 하시자 우리가 한번 뒷조사를 한번 먼저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교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학교에서 또 망신당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소송 내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수행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임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교수님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처와 상간남을 제대로 혼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은 교수님께서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소송 내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빼박 증거를 확보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논의를 해봤더니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기로 했죠. 이혼소장을 먼저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 출입국 기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처와 상간남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건 뭐 어려운 절차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처와 상간남이 베트남, 괌, 유럽, 일본, 미국 이런 나라에 같은 날에 출국해서 같은 날에 입국한 내역이 막 쭈르르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내역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판사님을 설득해서 이제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행 간 즈음에 결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죠. 동행자가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예약한 숙박자는 어디이고, 예약한 방 수와 방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조회했죠. 뭐 그랬더니 처와 상간남이 같은 날에 같은 항공기를 타고 같은 행선지로 가서 같은 호텔방에서 숙박한 사실을 모두 밝혀냈죠. 그런 다음에 처와 상간남이 같은 직장이니까 직장에 직통 유선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내역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받아봤더니 하루에도 10여 차례 일에 20여 분 이상 통화를 자주 했더라고요. 죽고 못 살았는가 봅니다. 특히나 이제 상간남은 해외 파견 나가서 근무를 자주 했는데 해외 파견 나가서 그 긴 시간 동안 회사 전화로 국제 통화를 수십 분씩 했다는 게 다 나오는 거죠. 국제전화 통화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 횟수가 또 장난이 아니었고 다 드러나니까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이 났다 이렇게 반박을 하던 처가 이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꼬리를 바짝 내리고 법정에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볼 면목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사님 처분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상간남은 아직 우리가 건드리기 전이죠. 저는 외도가 어느 정도 발각이 나니까 퇴직을 하더라고요. 반면 상간남은 한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도 계속 그 회사를 버젓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정의에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했죠. 교수님도 자신이 평생 혼신을 다해서 갖고 온 다복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시켜 놓고 계속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은 사회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고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또 그런 의뢰인 좋아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해고를 시키도록 직진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동안 우리가 소속 내에서 알아낸 출입국 기록, 호텔에 투숙한 기록, 둘이 통화 내역, 그리고 통화 시간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해당 날이 상간남이 근무일이었는지 휴직일이었는지, 처와 상간남이 업무상 통화하거나 행선지에 해외로 갈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를 묻는 사실질의서를 회사로 보냈죠. 적법한 법적 절차니까. 그랬더니 회사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회사 직원이었던 처와 현재 고위직 임원인 상간남이 근무지까지 이탈하면서까지 해외여행을 가고 근무 시간에 몇십 분씩이나 사적인 통화를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상간남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백수가 되었겠죠. 이 사건도 저희 솔로몬한테 제대로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든 저희 솔로몬한테 걸리면 에브리바디 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님은 결과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통쾌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 양육하면서 잘 살고 계신데 저는 재산분할 별로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해야 했고 상간남은 퇴직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기업 퇴직하면 다시 재취업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넘게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증거 분석과 증거 수집에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혼 소송 실전에 강합니다. 저희 솔로몬에는 이혼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 정리한 실력, 20년 실전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전략 전술로 승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